천년고도 신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전성기를 열어젖혔던 위대한 군주, 바로 진흥왕이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강력한 정복군주이자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백제와 고구려를 압도하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며 신라의 영토를 한반도, 남쪽 전체로 확장했던 인물. 그야말로 신라의 기상을 드높였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 혹은 수많은 역사 드라마에서 이 위대한 왕의 업적에 감탄하며 그의 시대를 신라의 황금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빛나는 업적 뒤편에는 늘 알 수 없는 쓸쓸함과 함께 비온의 왕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영을 이룩했던 왕, 그의 업적은 후대에까지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비온의 군주라는 쓸쓸한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곤 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진흥왕은 드넓은 영토를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대 기록들과 후세의 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지막은 처절한 고독과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얻었기에 이토록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또 무엇을 잃었기에 그토록 비극적인 운명에 갇힌 군주로 회자되는 것일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정복군주, 그의 이름 앞에 왜 늘 비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진흥왕이라는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왕좌의 무게는 언제나 무겁습니다만 진흥왕에게는 유독 더 잔인하고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은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 가려진 인간 지능의 고뇌와 상실,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갈등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끊임없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고뇌해야 했던 그의 드라마틱한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역사적 사실 너머에 숨겨진 인간적인 비극과 고뇌에 깊이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진흥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영광의 이면에 어떤 대가가 따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한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야망이 가져다주는 영광과 동시에 그 이면에 감춰진 상실과 고독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힌 진흥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전해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찬란한 치세가 시작되기 전, 신라는 아직 삼국 중 가장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작은 나라였죠. 그러나 진흥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비전을 품고 있었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섭정을 맡았던 어머니 지소태후의 지혜와 함께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며 신라를 대륙의 강자로 키워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버풍왕의 뒤를 이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었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화랑도를 개편하여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며 미래를 도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의 위대한 정복 사업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라의 운명을 바꾼 진정한 개척자이자 혁신가였습니다. 자, 이제 막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신라의 새로운 역사를 과연 어린 왕 진흥은 어떻게 가꾸어 나갔을까요? 그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정복군주라는 수식어 뒤에는 사실 수많은 고뇌와 번민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왕좌에 앉은 그의 첫날은 결코 화려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대례복의 무게는 어린 어깨에 버겁게 느껴졌을 테고 엄숙한 즉위식의 환호 속에서도 불안한 현실의 그림자는 깊게 드리워져 있었겠죠. 당시 신라는 강대한 백제와 고구려라는 두 거인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여야 하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 속에서 어린 진흥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안으로는 왕실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대신들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밖으로는 호시탐탐 신라를 노리는 이웃 나라들의 위협에 맞서야 했으니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남다른 결단력과 비범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그는 조용히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이 시기 궁궐 안에서는 미실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죠. 빼어난 미모와 지략으로 궁궐의 깊은 곳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대신들조차 그녀의 위세에 조심스러워할 만큼 강력한 실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진흥왕에게 미실은 때로는 든든한 조력자였을 수도, 때로는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 왕은 그녀의 지혜를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줄타기를 벌여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진흥왕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림 없는 거목으로 자라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히 왕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신라를 사만의 맹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 읽혔습니다. 그는 나약한 신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백성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웠죠. 어린 왕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병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북방의 산하를 넘고 서쪽의 평야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이 그의 상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단순히 물려받은 왕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좌를 발판 삼아 신라라는 작은 나라를 대륙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려는 원대한 야망을 키워갔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가득한 시기에 어린 진흥왕이 품었던 결단과 야망은 훗날 신라가 삼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죠. 그의 눈빛에 담긴 빛은 단순한 소년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불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불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불꽃이 타오를수록 역설적으로 진흥왕의 삶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길이란 언제나 영광만큼이나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젊은 왕의 눈빛에 담겼던 야망의 빛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뇌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산맥을 홀로 짊어진 듯한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신라의 전성기를 열었던 위대한 정복군주 진흥왕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비극의 그림자는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첫 번째 왕비, 사도 부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서 진흥왕은 첫 번째 큰 상실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겁니다. 왕좌의 무게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주는 고통은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을 테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에게 또 다른 슬픔이 너무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도 왕비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지소 부인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연이은 왕비의 죽음은 왕실의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진흥왕 개인에게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다는 비극이 마치 잔인한 운명처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이들의 빈자리가 점차 넓어져 갔죠. 그 공허함은 어떤 위대한 업적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까요? 빛나는 정복의 역사 뒤편에 드리워진 왕의 쓸쓸한 뒷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왕의 영혼을 흔들고 왕실을 비탄에 빠뜨린 사건은 바로 동륜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자 신라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였던 동륜태자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이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궁궐 전체를 충격과 슬픔으로 뒤덮었습니다. 한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자 진흥왕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아들의 죽음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인물이자 진흥왕의 자랑이었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들조차 공허하게 느껴지는 깊은 허무함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진흥왕은 홀로 앉아 비통함에 잠긴 채 떠나간 왕비들과 아들 동륜태자의 초상화를 쓸쓸히 바라보곤 했을 겁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흐르듯 그의 뺨에는 말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을까요? 궁궐 내부에는 상실감과 불안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고 왕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었겠죠. 그 고독한 모습은 영광의 정점에서 비극을 마주한 한 인간의 처절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연연 비극은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왕실 내부의 깊은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왕비와 태자를 잃은 왕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고 그와 동시에 후계 구도 또한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었으니까요. 신라의 미래를 책임질 태자가 사라지면서 왕실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섭정 미실의 존재감은 더욱 미묘하고 강력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또 다른 권력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안정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 속내는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슬픔, 불안, 그리고 깊은 고독. 이 세 가지 감정은 진흥왕의 말년을 지배하는 핵심 정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관 아래 숨겨진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신라의 미래에도 드리워질 불안의 전조가 되었죠. 백성들은 왕의 위대한 업적에 환호했지만 정작 왕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킨 위대한 군주의 이면에 이토록 깊은 개인적인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의 고뇌는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궁궐을 서서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흥왕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 왕실은 또 다른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륜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불러왔죠.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궁궐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아들들, 금륜과 사륜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견제의 시선이 오갔습니다. 왕자는 하나인데 그 자리를 탐하는 마음은 둘이었으니 그들 각자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서려는 욕망과 동시에 형제에 대한 경계심이 또렷이 비쳤을 겁니다. 늙고 지친 진흥왕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때 위대한 업적을 이루며 천하를 호령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번민의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아들들의 경쟁을 바라보았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강대한 신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밤마다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왕위 계승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왕은 어쩌면 자신의 지난 삶, 즉 권력을 쟁취하고 지켜내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희생을 다시금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안, 번뜩이는 칼날의 섬뜩함처럼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신라를 몰아넣었습니다. 진흥왕은 결국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훗날 신라 역사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게 되죠.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바로 진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지왕의 재위는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마치 짧게 피었다 지는 꽃처럼 그의 통치는 몇 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죠. 이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또 다른 권력의 암투와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 있었을 겁니다. 진지왕의 짧은 재위 이후 신라의 왕위는 그의 아들이 아닌 진흥왕의 또 다른 손자, 즉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복잡한 계승 과정은 진흥왕의 말년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평생 신라의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정복군주.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즉 왕실 내부의 불안정한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체념한 듯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왕국이 후계 문제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왕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늙은 진흥왕의 얼굴에는 영광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고뇌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야망으로 빛나지 않고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비장함과 쓸쓸함이 감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아들들의 권력 다툼을 지켜보며 결국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위대한 왕의 마지막 순간은 화려한 금관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번민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듯한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토록 비장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생을 마감한 진흥왕의 유지는 과연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 이후 신라 왕실은 또 한 번 거대한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진흥왕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며 지목했던 후계자는 바로 차남 금륜, 즉 훗날 진지왕으로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어렵사리 왕위에 올랐지만 그 재위 기간은 채 4년을 넘기지 못하는 짧은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즉위 초부터 진지왕은 이미 뿌리 깊었던 왕실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강력한 귀족 세력의 견제 속에서 매일매일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실의 존재는 그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결국 진지왕은 음란하고 정치를 소홀히 했다는 다소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폐위되고 마는데요. 이는 당시 왕실의 권력 지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진흥왕 사후에도 그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좌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참하게 끌어내려진 진지왕의 비극적인 운명은 위대한 정복군주 진흥왕이 남긴 불안정한 왕실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웠죠. 왕좌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려진 진지왕의 뒤를 이은 인물은 바로 그의 조카 진평왕이었습니다. 진평왕은 앞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동륜태자의 아들, 즉 진흥왕에게는 소중한 손자였던 것이죠. 할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아 신라의 번영을 계속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그는 혼란스러운 왕실 내부를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흥왕의 죽음 이후에도 신라의 왕위는 여러 인물을 거쳐 불안정하게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고 이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왕의 말년이 얼마나 불안정했으며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대목입니다. 한평생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정복군주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즉 왕실 내부의 평화와 안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했던 아이러니한 운명이었던 것이죠. 진흥왕의 일생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웅장한 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나아가며 신라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국력을 드높였지만 그 거대한 파고 속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연이어 잃는 슬픔과 자식들의 권력 다툼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비통함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위대한 영웅이자 정복군주였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비극과 깊은 고독 속에서 밤마다 번민했던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화려한 영광과 쓰디쓴 상실, 눈부신 승리와 처절한 비극이 묘하게 뒤섞인 한 편의 드라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흥왕을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인간적인 번민과 고뇌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과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손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드리워진 개인적인 고뇌와 상실의 그림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흥왕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야망과 성취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값비싼 대가와 맞바꿔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금관 아래 감춰진 그의 쓸쓸한 미소, 혹은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느꼈을 깊은 고독과 번민에 찬 뒷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인간적인 고통과 번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보편적인 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찬란한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승리자의 빛나는 업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비극과 깊은 고뇌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진흥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의 위대한 치세 뒤에는 피할 수 없었던 운명과 마주하며 홀로 고독하게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업적과 함께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아있을 겁니다. 진흥왕의 죽음 이후 신라 왕실은 또다시 거대한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휩싸입니다. 과연 그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후대 왕들은 아버지의 업적을 어떻게 이어나가며 혼란을 수습했을까요? 혹은 또 어떤 새로운 난관과 예측할 수 없는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격동하는 신라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탐험하며 그 흥미로운 역사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